구독, 좋아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늘 또 정치 이슈들 굉장히 많은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잠깐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또 해버렸습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외압 의혹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 자리에다가 외압 의혹의 핵심 인사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지난번 김만배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게 단순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통령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결국은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이런 어떤 역할,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권적 차원에서 농공행상을 이제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 부장보다는 지검장이 좀 더 이제 월등히 높죠.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검장을 이제 경유를 해서 이제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되셨고, 사실상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은 전체 어떤 검찰청의 어떤 지휘를 담당하지만 중앙지검장은 단순하게 이제 중앙지검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검사 조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들은 전부 다 중앙지검에 가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야말로 대검 전체 조직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박철우를 한 것은 이번 항소 이 사건, 포기 사건에 확실한 어떤 영향을 행사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정권적 차원에서는 잘했다, 이런 어떤 보원 인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수사를 해도 모자를 파네. 보훈 인사를 해가지고 승진을 시켜준 그런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인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끄러운 인사뿐만 아니라 참 부끄러운 자랑도 어제 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저희 뉴스 이것이 뉴스가 끝난 다음에 론스타 소송 무려 4조 원짜리 5조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한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숟가락을 턱 얹으면서 우리 정부의 승리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론스타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승리를 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론스타 소송의 역사가 좀 있죠. 잘 아신 것처럼 이제 1997년 이제 IMF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 외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 매각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중에 외환은행이 2003년도에 론스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에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하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외환은행을 사들였는데, 사실 이제 론스타는 2003년도 그 외환은행을 사고 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빨리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먹고 털려고 그랬죠, 그냥. HSBC 홍콩 샹하이 은행과 매각 협상을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2000년대 중반부터 이게 너무 이제 헐값 매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사에 들어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빨리 매각을 못해서 HSBC로부터 만약에 이제 매각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수사 때문에 결국은 HSBC에 매각을 못하고 하나은행에 매각을 하게 돼서 헐값 매각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제투자은행에 이제 론스타가 이제 소송을 2012년도부터 제기하게 됐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다가 2022년 9월 달 거의 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계속 주고받다가 론스타가 주장한 것은 거의 한 4조 정도 되는데, 그 론스타 주장액의 한 10% 정도, 한 4천억, 5천억 이제 인정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패소하는 결과가 1차에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90몇 퍼센트 정도쯤 그 정도를 승소하고 조금 한 10% 안 되는 정도쯤 비율을 패소한 그렇습니다. 부분 패소.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대부분 승소, 부분 패소 요 정도쯤에 그런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잘못했다. 결국에 그렇게 소송해 너희들이 진 거다. 그 모든 몇천억의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다.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던 게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제 그 항소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예. 아니 질 것 뻔한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비용도 더 들고 또 예. 이자 비용이 드는데 왜 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당시에는 또 민주당이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 있게 예. 이제 항소를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국제법무부장 정홍식 교수가 2024년 2월 달에 박승재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국제법무국장에 이제 내정이 돼서 이제 임명이 됐죠. 이제 항소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특히 이제 절차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전문가시거든요. 예.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서 1차 소송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왜 수사를 하게 됐고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인지 이런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설명의 어떤 기회가 좀 부족했다. 이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주로 했고 이런 어떤 문제가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겨서 론스타가 제로 이제 그 뭐 이제 연기를 해서 뭐 손해배상했던 요구액이 제로 됐고 우리가 100%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완성한 결과인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숟가락을 얹으려고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뭐 이재명 정권 들어서 뭐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좀 공을 가로채려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뻔뻔하고 후한무치한데 지난번 2022년 9월달에 항소를 할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자기들 공으로 지금 이제 가로채려고 일어났던 것들이 정말 너무 뻔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 취급을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걸 좀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 보니까 민주당 이 사람들이 정말 공을 가로채고 숟가락 얹는 데는 선수예요. 선수죠. 선수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당시에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예. 경부고속도로 50주년 하면서 추풍령에 이 자기 이름이 들어간 어떤 그 축하필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기억난다. 아니 근데 1970년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완공이 됐는데 그때 예. 당시에 야당이었던 DJ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예.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차가 몇 대인데 이렇게 큰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예. 막상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물류 인프라가 되고 하니까 50주년 그런 어떤 축하 기념비를 김현미 이름으로 만든 이런 걸 보고 야, 참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참 자기들 역할은 하나도 없고 뭐 역할이 아니라 뭐 발목 잡아놓고 지금 와서는 숟가락 얹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죠. 뭐 최근에 이재명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뭐 정보화 고속도로를 김대중이 놨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저희 펜앤마이크 이것이 진짜 현대사 시간에 김용삼 대기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보화 고속도로를 깐 건 정보화 고속도로 산업을 시작을 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들이 다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정보화 고속도로라는 게 결국에 그 망 깔고 망에서 교환기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통신이 서로 연결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시작한 게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재명 입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또 싹 공을 가로채 가지고 김대중으로 둔갑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서 예. 돈을 정말 펑펑 쓰고 뭐
국가 부채를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서 뭐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결국 우파 보수 정권 때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하면서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기로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예. 이런 어떤 결과물들 즉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저축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고 예.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문재인한테서 바로 정권 이어받았으면요. 국가 부채 감내라고 힘들었고 헉헉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좀 윤석열 정부에서 좀 그나마 만회를 해놨는데 그걸 또 혼란 까먹고 벌써 재정 적자가 100조라고 하니까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론스타 소송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물론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나서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소송의 실무를 담당한 거는 바로 이분이라니까요.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법무국장님. 이분이 완전히 진짜 미국법 전문가여서 그래서 론스타 소송을 벌려가지고 결국에 승리한 겁니다. 그거 누가 임명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장관 통해서 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걸 또 이제 또 자기 공으로 지금 열심히 광을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시에 그 민주당의 어떤 반대를 뚫고 이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역할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직접적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결정을 건데. 했기 때문에 항소가 제기됐고 예. 저 정홍식 교수 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저 이제 언론에 있습니다만은 국제법무국장이라는 게 원래는 법무부 내에 없었습니다. 신설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설 조직이고 특히 론스타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 분쟁에 대비해서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그 조직에 정홍식 교수를 임명합니다. 지금 예. 정홍식 교수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국장을 이제 수행하면서 지금 어떤 론스타와의 어떤 소송을 총괄 지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예.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저런 자리를 새로 만들고 정홍식 교수를 임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한동훈 뭐 전 대표나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공을 세웠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넘어갔으면은 우리가 비판할 포인트가 없죠. 근데 그거를 다 싹 다 덜어내고 자기들 공인양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 빛낼 수 있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숟가락 들이미는 게 대표적인 사람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국빈 방문 중,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데 여기서 무슨 또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고 그러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이미 팔았어요. 그 원전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걸 왜 이것도 공 가르치기인가요? 공 가르치책이죠. 예. 사실은 지금 UAE 가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서 뭐 여자들이 막 머리 풀고 막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이재명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에 가서 트럼프한테는 거의 뭐 치조당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방문하는데 예. 이렇게 그 국빈 대접을 지극히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UAE와는 이제 원전 또 방산 등과 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도 좋고 한데 사실은 저 바라카 모델이라는 게 MB 때 우리 한국형 원전 사업을 수출을 한 것인데 당시에도 미국 특히 프랑스 원전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경쟁 엄청나게 했죠. 끝에 예.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MB는 잘 아신 것처럼 현대건설 회장을 하면서 중동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 어떤 MB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원전 산업의 경쟁력 등등이 이제 어우러져서 역사적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하게 되었고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볼 때 와, 미국, 프랑스 등과도 경쟁을 해서 이길 정도로 수출할 정도로 예. 한국형 원전이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리는 어떤 그런 어떤 최초의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모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쭉쭉쭉쭉쭉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수출이 진행돼야 되는데 문재인이 갑자기 문재인 때 등장해가지고. 딱 가로막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원전이 르네상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붐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AI 산업 등등 했던 원전이 꼭 필요한 전기 먹는 하마했던 산업들이 자꾸 생김으로써 원전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2위가 러시아입니다. 오. 압도적인 1, 2위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대표적인 수출국인 프랑스 등에 비해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저가 공세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1, 2위가 중국, 러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 등에서 완전히 문재인 정부 때 브레이크가 걸려서 블랙아웃이 됐죠. 예, 이제 3위가 이제 프랑스인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체코 원전부터 해서 다시 이제 기지개를 예. 완전히 다시 켜고 있지 그것도 않습니까? 뒷다리 잡은 게.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정권은 어떻습니까? 또 원전 산업을 문재인만큼 표신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원전 어떤 정책을 사실 걷어들이고 있어요. 왜? 신규 원전 한다는 그런 어떤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 맨날 타령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신규 원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예. 의미냐면요. 결국은 이 원전 생태계의 밸류체인에 있어서 원전이 새로 자꾸 만들어져야지 부품 산업이 육성이 되고 또 인력도 되는데 이게 신규 원전을 안 하면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가장 큰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사례를 제가 보니까 2022년도 제가 이제 사례를 보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두산중공업 계열사 부품 공급을 하는 계열사가 거의 절반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다 닫았습니다, 진짜. 불과 5년 예. 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원전 생태계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붕괴가 됐고 이걸 어렵게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복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UAE 가서 광원 내고 있지만 원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신규 원전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한수원에서 미국의 웨스턴하우스와 같이 해가지고 미국의 원전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비판하고 나서가지고 웨스턴하우스가 그 계약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하니까 우리가 뭐 아주 원천 기술부터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천만의 말씀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을 언제 갖고 왔냐? 모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1952년도에 마크2라는 소형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69년도 고리 원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상업 원전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원전 산업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원전 핵심 기술은 미국 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예. 특허를 받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특허를 주고 로열티를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판한다? 이것은 원전을 전혀 모르거나 예. 알면서도 이 국민들 개돼지 알면서 자꾸 프레임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갖다가 그 딴죽이나 걸지 않으면 딱 좋을 텐데 일단 자기네한테 조금 더 유리하면 그걸 또 막 자기네들이 공인 것처럼 막 빛내고 광내고 하는 거는 진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